네, 지난 주말 극장가는 타짜와 가문의 보활이 1, 2위를 앞다퉜습니다. 그리고 3위는 라디오스타가 차지했는데요. 이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입소문까지 감동적인 영화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필름이전영 한승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라디오스타가 서울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3위를 차지했네요. 네, 3등이죠. 예. 1, 2에서는 밀려난 3등입니다. 뭐 영화 자체가요. 순위에서는 밀려난 이렇게 좀 그 주변부 인생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개봉 주말에 3등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이 영화 3등 하기에 너무 아깝다. 재밌는 영화라고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예, 흥행은 조금 안 됐지만 정말 좋은 영화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이 영화는 뭐 재미는 없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좋은 영화다란 말 얘기 안 하겠고요. 네. 재미있는 영화라고 말하고 정말 싶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웃다가 눈물이 나오고요. 눈물이 나오는데 슬프지 않고 굉장히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오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라디오스타를 칭찬하시려고 좀 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영화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오해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뭐 이 영화가 왕의 남자로 올 초에 물론 괴물이 그 신기록을 금방 깨긴 했지만요. 그 흥행신기록을 세웠던 이준익 감독의 신작 영화입니다. 네. 왕의 남자가 수백억 벌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네, 그럼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억 원. 지난해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4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제작비보다 낮은 31억 원에 찍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준익 감독이 또 돈을 아껴서 28억 원에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제작비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요즘에 28억 원으로 영화 찍는다는 거는 저예산 영화 말고는 좀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영화사로부터 뭘 받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오해는 여기서 사라졌고요. 네, 그래. 한국 영화 대표적인 배우자 안성기 씨, 박중훈 씨가 한물간 가수와 그의 매니저로 호흡을 맞추는 영화인데요. 방금 전에도 그 TV 영화 올해 굉장히 풍성해지고 신작들이 많아진 TV 영화 소개를 해주셨는데 내년 추석에 TV에서 라디오스타를 보고 내가 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안 봤지? 라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인 두 분, 박중훈 씨와 네. 안성기 씨는 워낙에 대한민국 영화계 명콤비로 소문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영화 속에서 호흡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정말 티격태격 하면서 연인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호흡을 맞춰준 그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이번에 라디오스타가 네 번째 호흡을 맞추는 영화라고 네. 하네요. 1988년에 칠수와 만수, 1993년에 투캅스, 그리고 1999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이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 영화가 두 분이 이제 콤비로서 호흡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맞춤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최석우 작가가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를 어느 정도 약간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제작 전에요. 예, 아이디어 자체에서부터는 그렇진 않았었는데요. 누구든지 이 시나리오를 본 사람이 이 역에는 안성기 씨가 딱이다. 이 역에는 박중훈 씨가 딱이다. 둘이 다시 한번 만나서 영화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맞춤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왕의 남자로 이준익 감독이 흥행을 크게 하고 있던 와중에 이미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빨리빨리 만들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화야말로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한국 영화를 지켜온 두 배우의 존재감, 그들이 소중하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연출에 의욕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네. 또 추석 때 이렇게 선보이려고 제작을 빨리 해서 이렇게 선보였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줄거리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구체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중훈 씨가
한물간 로커로 나온다는 사실은 좀 약간씩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머리가 길죠. 왕년의 락스타예요. 네. 이게 가수왕으로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옛날에는 10대 가수 가요제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80년대에는 이제 그 해에 가장 인기를 모았던 가수에게 이제 큰 상을 주고,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박승훈 씨는 이렇게 잠깐의 인기로 가수왕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이제 퇴물이 돼서요. 미사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미사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굉장히 또 노래를 못 부르고 사고만 많이 쳐서 그 매니저인 안성기 씨, 20년 동안 그 쭉 같이 했던 안성기 씨 속을 계속 새기는데요. 안성기 씨 속이 아주 예. 그 시작거리를 20년 동안 해온 이 매니저와 그 한물간 가수가 영월 동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깡촌이죠. 그렇죠. 작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아름다운 곳이지만 중심은 아닌 곳에 가서 지방 방송, 라디오 방송을 맡게 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과도 또 호흡을 맞추면서 또 그 영월에 활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라디오스타의 주인공 문제야, 최고원 역할의 박중훈 씨는 올해로 데뷔 21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무척 오래됐죠. 예, 깜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었는데 21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뭐 전혀 예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박중훈 씨야말로 이제 인상이 많이 안 변하는 배우긴 하지만요. 이 영화를 보면 박중훈 씨, 그 배우 박중훈의 20년 연기 생활이 연륜으로 굉장히 묻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박중훈 씨는 뭐 지금도 인기 스타고 톱스타고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뭐 한때 음주운전과 대마초, 그리고 뭐 이런 약간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그 최곤이 음주운전, 대마초, 폭행.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박중훈 씨는 폭행은 없는 거고요. 예. 죄송한데 박중훈 씨 추석에 이런 말씀 드려서 어쨌든 그런 그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가 이렇게 쓸쓸히 져가는 어떤 스타의 내면을 박중훈 씨가 이 영화에서 뭐 일부러 웃기려고 하거나 감동을 주려고, 억지 감동을 주려고 무슨 연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대사 하나하나에, 표정 하나에 그것이 다 묻어 있을 만큼 그 결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기를 했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연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연륜, 경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박중훈의 그간의 이미지 같은 것이 그 최곤이라는 역할에 잘 묻어 있는 그런 그 영화로서도 좀 참 가치가 있는 대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같은 영화에 출연하고 계신 안성기 씨도 50년 정도가 되셨다면서요. 예. 굉장한 배우들이에요, 두 배우 모두가. 안성기 씨는 나이가 50살이나 됐나? 아마 이런 그러니까요. 분도 있을 텐데요. 워낙 아역새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올해로 50년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 출연한 영화만 70편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배우라는 말이 달리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늘 성실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이미지가 그 국민 배우로서 있지만 그 매해 쉬지 않고 크거나 작거나 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정말 한국 영화라고 하면은 안성기라는 그 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심어줬던 배우인데 50주년을 맞아서 라디오스타 같이 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역할 맡은 건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가 되게 고마워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국민 배우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성기 씨가 좀 뭐랄까요? 근엄하다고 할까요? 좀 무게감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촐랑촐랑대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좀 약간 숨기지 않는 그런 다혈질일 수도 있는 매니저로 나오는데 안성기 씨 아드님이 영화 보고 아빠랑 진짜 많이 닮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안성기 씨의 소탈한 모습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박중훈 씨하고 안성기 씨가 출연하니까 두 분의 연기 가지고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단하죠. 21년 차 배우와 50년 된 배우가 연기를 했으니까 합하면 71년인데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연기 경력 갖고 장수만세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연기를 오래 한 사람이 잘 하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연한 영화가 무조건 좋은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 영화를 뭐 3등인데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영화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된 오래된 것 그것들의 소중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이준익 감독이 네. 또 되게 잘 다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안성기 씨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이에요? 네. 그게 이제 자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 봐요. 일단 시나리오를 네.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영화를 개봉 전에 시사회에서 한 6번 정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배우들이 영화 개봉하기도 전에는 자기 영화를 그렇게나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VIP 시사회, 뭐 그 기자 시사회 한두 번 정도 보는 게 그 단데 6번이나 보고 6번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안성기 씨뿐만이 아니라 또 그 제작진들이 다 자뻑이 아닌 자뻑입니다. 이준익 감독도 편집을 하면서 13번 울었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너무 영화로. 감수성이 풍부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만큼 울만한 영화예요. 그리고 가장 냉정해야 될 사람이 그 영화에서 배급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배급 담당자도 기자 시사회에서 손님들 초대해놓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중국 음식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또 울었다고 하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역시 감동을 감출 수 없었던 이금희 아나운서 있죠. 네. 이금희 아나운서가 또 너무 감동하고 울어서 또 박중훈 씨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 또 초콜릿 선물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저 이 영화 보고 밍숭맹숭하다는 반응은 잘 못 들어봤고요. 그 정도예요. 다 예. 이렇게 울었다. 근데 이게 결코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울먹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수성 영화로 라디오스타를 강추하셨는데요. 얘기를 예.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면 라디오스타도 이준익 감독의 전작, 왕의 남자 못지않은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한세희 기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